나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상대를 너무 단순화시키니까 우리가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죠. 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고 상대도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 측면을 한 번에 내가 딱 리딩할 수 없으니까 관찰하고 알아가면서 우리 사이에 접점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그 접점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를 하고 상대가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상대가 기분 좋게 내 의도에 맞는 반응을 할 만한 포인트를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이 그리고 여러분한테 협력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마주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컨트롤하는 방법. 첫 번째,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타인의 삶이 나한테 도움이 되든 어쩌든 저쩌든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나한테 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두 번째, 타인의 삶을 편견과 판단 없이 바라본다. 관찰 저 많이 하는데요. 저 분석도 많이 하는데요. 왜 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자꾸 판단과 편견을 뒤범벅해서 그래요. 그냥 나는 공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나는 이제 갓 태어난 아무런 편견도 없는 아무런 믿음도 고정관념도 그런 것도 없는 갓난애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퓨어하게 판단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보세요. 목격하세요. 바라보고 해석하기 전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필터나 틀을 없애고 그냥 보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편견과 선입견과 과거의 어떤 일들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난 지금 그냥 보고 있어. 세 번째,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연습을 한다. 우리는 뭘 볼 때 나는 3인칭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잖아요. 객관적으로 절대 못 봐요. 나는 방송을 본다. 나는 라이브를 본다. 시청자인 나는 판도라의 방송을 본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개로서 판도라를 본다. 달라요. 나는 판도라로서 판도라의 방송을 본다. 다릅니다. 누구의 시점에서 이 현상을 목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와지고 다른 정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는지도 중요한데 어느 관점에서 보는지도 중요해요. 네 번째, 다양한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간다. 자, 그냥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궁금해. 궁금하잖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잖아. 날 예뻐해줬으면 좋겠다. 날 안 예뻐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러지 말고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본 난 어떨까? 의외로 여러분들은 자기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는 행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바라보고 판단한 어떠한 개념이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결국 공유 게임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라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감 능력을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럼 상대는 왜 그랬을까? 그럼 세상은 왜 이럴까?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어떤 관계성들이 있었을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한 명도 여러 가지 행동의 동기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의 동기가 있어요. 타인도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타인들이 모여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더 많은 통찰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세요. 그냥 알아가면 다 도움이 되잖아. 그냥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감정을 인정하는 게 좀 껄끄럽다면 가끔씩은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말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나는 왜 그랬을까? 타인의 감정을 바라보고 타인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나와 타인이 섞여있는 이 세상 또는 타인들이 섞여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씩 힌트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안도감과 확신을 주게 될 거예요. 100% 확신이 아니라 조금씩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당연히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자, 이거 너무 많이 실수를 저지르세요. 당연히 그러겠지. 이거 많이 하시는데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모르면 용감해. 그리고 귀찮아서 귀찮으면 대충 하고 싶어해. 그냥 너무 쉽게 별 이유 없이 타인도 나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거기서부터 오류가 시작해. 그래서 타인은 왜 대체 나랑 다르지? 맨날 여러분들 화내는 거 보면 이래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데 이해가 안 가지. 같으면 이해가 갔겠지.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의 상태에 공감하는 거예요.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아, 이렇지 않았을까? 나라면 안 그렇겠지만 이 사람이었으면 이랬겠다. 이게 이해예요. 나라면 당연히 안 그렇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7번째. 나의 이득,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양한 존재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 자, 모든 것들을 너무 내 이득과 관련이 있는지,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안 기뻐. 하지 마. 내가 관심 없어. 안 해. 내가 별로 안 슬퍼. 신경 안 써. 내가 기분 안 나빠. 신경 안 써.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을 알 필요 없는 것들, 관심 없는 것들, 이렇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무지예요. 그리고 무지는 두려움을 일으켜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아는 게 많아야 안정감이 생기고, 아는 게 많아야 스스로 확신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모든 걸 나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많은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럼 맨날 무서워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오해를 못 풀면 어떡하지? 지금 당장에는 그런 거 몰라도 안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나한테 돈이 안 되는 것들에 너무 냉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의 이득, 나의 감정,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과정들을 겪으면 그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8번째 공감 능력 키우는 방법은요. 나의 행동이 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팩트만 전달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냥 문장으로, 단어로 내가 이런 의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겠지. 자, 내 언어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 의도가 있어. 상대방한테 이 의도를 전달하고 싶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할까? 아, 그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건 좀 정답에 근접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말이 어떻게 다가와질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서. 그거를 매일 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순간에. 상대의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 말을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사람이 가장 왜곡이 없게 또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행동에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이러니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래, 난 지금부터 김영희가 아니라 김철수야. 나 김철수는 몇 살이고, 나 김철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나 김철수는 성격이 좀 이러고,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왔으며,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걸?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김철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서예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들의 상당수가 풀립니다. 9번째, 상대에게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의 방식을 고려하여서 말하고 행동해본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타입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요. 동기부여되는 포인트도 다르고요. 기분 나쁜 포인트도 다르고요. 경쟁심이 드는 포인트도 달라요. 자기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냥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는 사람마다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상대의 방식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취향대로 나는 어떻게 그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화법과 어떤 부분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끌어낼 것인가. 연습이에요. 상대의 상태를 파악하는 건 공감 능력이지만 그 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건 처세술이라고. 처세술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조금 헛다리 짚을 수도 있고 효과가 미진할 수도 있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을 정도로 어색하게 뚝딱거릴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연습이다. 연습이야. 자, 이런 과정을 반복했어. 다 맞을까? 틀려요. 틀립니다. 반드시 오류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계속해서 나의 착각과
내 계산의 오차를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간다.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이런 계산이 약간의 오차가 있었군. 또는 많은 오차가 있었군. 이거는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하고 이 수정한 것도 100%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는 남겨두지만 확실한 건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찍겠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그걸 반영을 하면서 오답풀이를 하면서 답에 근접한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번째, 타인과 같아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에게 나와 같아지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자꾸 막 복잡한 세상을 자꾸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얻는 건 나와 타인이 다르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소외감을 느껴요. 유대감을 느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고. 그러지 마세요. 다 그래. 자꾸 그 유대감을 얻고자, 소외감에서 탈출하고자, 저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만들어야겠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야겠어. 또는 똑같을 거다 세뇌를 한다던가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마세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판단과 믿음은 달라요. 감정 패턴이 같은 거지. 믿음은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타인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래서 타인하고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서로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오해나 그 사이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타인과 나를 같아지게 만들거나 내가 타인과 같아지게 만들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지 마세요. 서로의 언어를 배워갈 수는 있어. 이해할 수는 있어. 알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돼. 그게 나든 타인이든. 그리고 알아갈 수는 있지만 끝까지 완벽하게 통달하는 순간은 안 와요. 타인은 타인이야. 나는 나고. 12번째로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같은 것은 같은 것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타인과 비슷한 면,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면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그게 사실인걸? 그 사실을 어떤 면에서 그냥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만들려고 완전히 같다 또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기보다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복잡한 건 복잡한 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필터하지 마세요. 축소하지 마세요. 요약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부분은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또는 저 사람과 이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자. 다른 건 다른 거고 비슷한 건 비슷한 거고 같은 건 같은 거다.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알아가도 끝없이 계속 파고 또 파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나와. 그런 나를 정의 내리는 걸 포기하세요. 그냥 나에 대한 측면을 하나하나 수집한다고 생각을 하고 난 이런 존재다. 끝! 엔딩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해석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알아가세요. 탐색하세요.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알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인과 내가 비슷하거나 통하거나 같은 부분을 찾았다면 그걸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대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호감을 얻어내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공감 능력, 와 대박이네. 대단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남들보다 내가 좀 예민하다. 남들 눈치를 많이 본다. 눈치가 빠르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많이 시달렸다. 눈칫밥을 많이 먹었다. 남들 때문에 남들 시선 의식해서 내가 행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자, 이런 분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6번째 챕터는요. 공감 능력이 많아도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생기는 부작용입니다.